42살인 우리 딸 수진이가 결혼한 지 이제 2년하고 3개월째입니다. 처음 사위 민호를 만났을 때부터 참 마음에 들었어요. 35인 그는 키도 크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우리 딸을 아껴주는 모습이 눈에 보였거든요. 어머니, 수진이가 워낙 까다로워서 제가 요리를 다 해요.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하면서도 실제로 집안일을 척척 해내더라고요. 신혼 초에는 딸이 전화할 때마다 행복해하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민호 오빠가 오늘 미역국 끓여줬어. 엄마 거보다 더 맛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그런데 요 몇 달 사이 뭔가 달라졌어요. 딸의 전화 횟수도 줄어들고 목소리에도 생기가 없더라고요. 요즘 어떠냐? 물어보면 그냥 바빠요. 엄마라고만 대답하고 말을 끊으려 하고요. 혹시 부부 사이에 문제라도 있나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김치찌개며 멸치볶음이며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이것저것 만들었거든요. 양이 너무 많아서 딸네 집에 좀 나눠주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딸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 오후 2시쯤이었나 평소보다 일찍 딸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지하 주차장에 민호의 차가 있는 걸 보니 집에 있구나 싶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성의 본능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15층에 내려서 현관문 앞에 섰는데 대를 누르기 전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 안에서 음악이 들리는 것 같은데 평소 우리 딸이 듣는 스타일의 음악이 아니었거든요. 좀 더 감미로운 어른스러운 분위기의 음악이었어요. 벨을 눌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분명히 차는 있는데 집에 없는 건가 싶어서 한 번 더 눌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우리 딸은 문 잠그는 걸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문 꼭 잠그고 다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혼자 있을 때는 더더욱 철저했어요. 그런 딸이 문을 열어둔다는 게 말이 안 됐죠. 조심스럽게 수진아? 하고 불러봤어요. 그런데 집 안에서 들리는 건 딸의 대답이 아니라 낮은 웃음소리였어요.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섞여서 들렸는데 여자 목소리는 분명히 우리 딸이 아니었어요. 목소리 톤 자체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젊고 더 감미로운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상황인 것 같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민호야? 수진이 엄마야 하고 다시 불러봤어요. 그 순간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음악도 꺼지고 웃음소리도 멈췄어요. 뭔가 당황하는 듯한 기척이 들리더니 급하게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문 쪽으로 누군가 가까우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목소리에 당황함이 그대로 묻어났어요. 응. 반찬 좀 해놔서 가져왔어. 문이 열려있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꽉 차 있었죠. 문이 더 열리면서 민호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평소와는 너무 달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셔츠는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고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아, 네. 수진이는 회사에 갔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그의 말은 중간중간 끊어졌어요. 평소 그렇게 침착하고 말을 조리 있게 하던 사위가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거실 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민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아, 그게 제가 정리하다가 그는
더욱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 수 있었어요. 거기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들어가도 될까? 제가 물었을 때 민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죠. 들어가도 될까? 제 질문에 민호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마치 탈출구를 찾는 것 같았죠. 아, 그게 지금은 그가 중얼거리는 사이 저는 이미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반찬 봉지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뭔가 달콤하고 무거운 향기가 집 안에 가득했어요. 우리 딸이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더 진하고 관능적인 냄새였어요. 그리고 소파 위에는 여자용 블라우스 한 벌이 구겨진 채로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지금은 민호가 뒤따라오며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거실 모서리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는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침실 쪽에서 살짝 고개를 매민 여자를 봤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긴 머리에 화장이 번진 여자였어요.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급하게 문 뒤로 숨었지만 그 순간은 충분했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김치찌개 통이 열리면서 국물이 바닥에 흘렀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절망이 더 컸어요. 우리 딸이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건가? 민호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후회인지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설명?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우리 딸이 회사에 간 사이에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고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다는 거야? 침실에서 옷 입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가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퍼 올리는 소리, 가방 뒤지는 소리, 급하게 신발 신는 소리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들렸어요. 민호가 제 앞에서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제발 수진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사위에 대한 신뢰, 딸의 행복에 대한 확신, 이 가정의 평화에 대한 믿음,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정리?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2년 동안 우리 딸을 속이고 이 집에서 다른 여자와 그런 걸 정리라고 하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여자가 도망치듯 나가는 소리였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리다가 점점 멀어졌어요. 민호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으로 제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우리 딸이 알아야 한다고. 이 모든 거짓 속에서 혼자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사 딸이 아파할지라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을 뿐이에요. 제 안에서는 이미 결심이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제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그도 뭔가 느꼈을 거예요. 제 표정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일어나.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수진이는 언제 들어와?
제가 물었을 때 민호는 시계를 보더니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6시쯤. 그럼 2시간 있네.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바닥에 흘러내린 김치찌개 국물이 발끝에 닿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2시간 동안 내가 우리 딸한테 직접 말할 기회를 줄게.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내가 직접 고백하면 적어도 딸한테는 마지막 예의를 지키는 거잖아. 하지만 내가 말하게 되면 저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민호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말하면 어떻게 될지 말이에요. 민호는 소파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사람은 누구야? 저는 알고 싶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서는 모든 걸 알아야 했어요. 회사 후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었어요. 6개월 전부터. 6개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6개월 동안이나 우리 딸을 속여온 거야?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대답했어요. 처음엔 정말 우연히 만났어요. 회식 자리에서. 그런데 자꾸 연락이 오고 수진이가 야근을 많이 해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게 핑계가 돼? 저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 둘이 더 잘 살기 위해서잖아. 그런 딸을 뒤에서 배신하고.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미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아마 방금 도망간 그 여자일 거예요. 받아. 제가 명령조로 말했어요. 어머니, 받으라고 했어. 스피커로.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스피커 버튼을 누르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괜찮아? 그 아줌마가 뭐라고 했어? 혹시 수진이한테 말한 건 아니지? 그 순간 제 안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 아줌마라니? 자기가 남의 가정을 망치고 있으면서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다니? 저는 민호에게서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야, 미영아. 나야. 그 아줌마. 너 지금 어디 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아마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6개월 동안 망친 게 뭔지 알아? 2년간 쌓아온 한 가정이야. 그리고 내 딸의 믿음이고.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아줌마. 저는 앞으로 민호한테 연락하지 마. 만약 또 연락하면 너희 회사에도 알리고 내 가족들에게도 모든 걸 말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제 내 차례야. 저는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1시간 반 남았어. 그 시간 안에 어떻게 우리 딸한테 말할지 생각해봐. 1시간이 흘렀어요. 민호는 계속 머리를 감싸 안고 앉아 있었고 저는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호가 고개를 들더니 이상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아까까지의 절망적인 톤이 아니라 뭔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수진이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 딸이 알 권리가 있어. 민호는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의 눈에서 아까까지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계산이 보였어요. 그럼 수진이가 어머니를 어떻게 볼까요? 그가 말했어요. 사실 수진이는 어머니를 좀 부담스러워해요. 너무 자주 간섭하신다고. 제 가슴이 덜컥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모르시는 게 많아요. 수진이가 저한테 얼마나 많은 불만을 털어놓는지. 민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귀찮아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해? 이런 식으로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요?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카카오톡 대화창을 보여줬어요. 여기 다 있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들. 제가 화면을 보니 정말로 딸의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또 전화했어. 진짜 답답해 죽겠어. 엄마는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해?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딸이 정말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요.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 일을 수진이한테 말하면 수진이는 어머니를 원망할 거예요.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충격적으로 알려줬냐고 말이에요. 그건 수진이는 지금 회사에서 승진 심사를 받고 있어요. 이런 일이 터지면 정신적 충격으로 일도 제대로 못할 거고 승진도 물 건너가겠죠. 그럼 그것도 어머니 탓이 될 거예요. 민호는 점점 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미영이 일이요. 사실 수진이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니까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뭐라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수진이가 제 핸드폰을 몰래 확인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했어요. 왜일까요? 민호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마 모른 척하는 게 편해서일 거예요. 알면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딸이 정말 알고 있었다면? 그럼 제가 나서는 게 오히려 딸을 곤란하게 만드는 건가? 그러니까 어머니, 민호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 일은 저와 수진이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예요. 어머니가 나서시면 오히려 일만 복잡해져요.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돌아온 거예요. 민호는 재빨리 바닥에 김치찌개를 치우고 소파 위에 블라우스도 감췄어요. 그리고 저에게 윙크를 했어요. 어머니, 결정하세요. 수진이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줄 거냐? 아니면 모든 걸 망가뜨릴 거냐? 현관문이 열리면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신발이 왜 여기 있어? 민호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속삭였어요.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시든 수진이는 어머니를 원망하게 될 거예요. 딸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여기 왜 왔어? 딸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온 모양이었죠. 민호는 자연스럽게 딸에게 다가가서 가방을 받아줬어요. 어머니가 반찬 가져다 주셨어. 고마우시지? 아, 그래. 고마워, 엄마. 딸이 제게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그림자가 있다는 걸 이제야 느꼈어요. 민호의 말이 맞는 건가? 딸이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건가? 수진아, 저는 딸을 불렀어요.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말하느냐, 말지 않느냐의 갈림길이었죠. 응. 엄마? 딸이 저를 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경계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민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어디 말해보라는 도전적인 빛이 있었어요. 동시에 내가 말하면 수진이만 힘들어진다는 경고도 담겨 있었고요. 수진아, 저는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 혹시 또 간섭하려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요즘 너무 자주 와서 부담스러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호가 보여준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진짜였구나. 딸이 정말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저는 다시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딸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나 피곤해. 오늘 승진 면접도 있었고 그냥 좀 쉬고 싶어. 민호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자기야, 어머니가 멀리서 오셨는데. 아니야,
괜찮아. 딸이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반찬 고마워. 그런데 다음엔 미리 연락하고 와줘. 갑자기 오면 당황스러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민호가 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있었다는 걸. 딸과 저 사이를 이간질시키려 했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딸의 반응도 진짜였어요. 제가 정말 딸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엄마,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까지 뭔 중요한 얘기야? 그때였어요. 딸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딸이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딸이 핸드폰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가? 여기 미영이라는 애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네? 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언니, 죄송해요. 민호 오빠랑 헤어질게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엄마, 혹시 이게 그 중요한 얘기야?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는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수진아, 그게 아니야. 6개월? 딸이 핸드폰을 보며 물었어요. 6개월 동안 나를 속였어? 제가 일어섰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딸이 이미 알게 된 이상 제가 해야 할 일은 딸을 지지해주는 것뿐이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다 봤어. 저는 딸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여기 왔는데 민호가 그 여자랑. 딸이 저를 봤어요. 그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어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됐다는, 더 이상 혼자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말이에요. 딸이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화면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나 바보였지?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했어.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민호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딸이 정말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수진아, 제가 딸 옆에 앉으려는데 딸이 손을 들어막았어요. 엄마, 잠깐만. 혼자 있게 해줘. 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이 느껴졌어요. 민호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닥쳐. 딸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내 앞에서 변명하지 마. 역겨워. 그때 딸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웃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웃음과 눈물이 섞여서 보는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6개월 동안 나는 뭐였지? 딸이 중얼거렸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바보? 당신이 다른 여자랑 있을 때 혼자 야근하는 멍청이? 수진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딸이 벌떡 일어섰어요. 사랑해서, 외로워서, 내가 관심을 안 줘서 어떤 핑계를 대고 싶은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딸의 분노 앞에서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딸이 침실로 가더니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어서 옷들을 가방에 집어넣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따라가려 했지만 딸이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10분 후 딸이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어디 가려고? 민호가 물었어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딸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엄마, 같이 가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디를? 엄마, 집. 몇 주 있어도 될까? 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혼자 있기 싫어. 당연하지. 딸아. 저는 일어서서 딸을 안았어요. 딸이 제 품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민호가 말했어요. 수진아, 진정하고 얘기해보자. 이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딸이 제 품에서 얼굴을 들었어요. 이혼? 딸이 비웃었어요. 이혼하려면 결혼이라도 제대로 했어야지. 우리가 한 게 결혼이야? 당신은 바람 피우고, 나는 혼자 집 지키고, 이게 결혼이라고 생각해? 수진아, 그리고 있잖아. 딸이 가방을 어깨에 매며 말했어요. 미영이가 보낸 메시지에 더 있어. 당신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도 다 써 있어.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한다고,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아이 갖기 싫어한다고. 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언제 내가 그런 말 했어?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민호가 딸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어요. 저를 조종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수진아,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거짓말했다고. 딸이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진짜 역겨운 건 바람핀 것보다 거짓말로 우리 모녀를 이간질시키려 했다는 거야. 딸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민호가 막아섰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딸이 민호를 똑바로 봤어요. 기회? 6개월 동안 매일매일이 기회였어. 당신이 스스로 버린 거지. 그리고 딸은 저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당신을 부담스러워한 적 없어. 오히려 요즘 더 자주 보고 싶었는데 민호가 자꾸 만류해서 저는 딸을 다시 안았어요. 이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딸은 제 집에서 지내면서 차근차근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고 회사에서 승진도 됐어요. 그날의 충격이 오히려 딸을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엄마, 이거 어때? 딸이 부동산 앱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고 깔끔해 보였어요. 좋네. 그런데 굳이 혼자 살 필요 있어?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저는 반쯤 농담으로 말했어요. 사실은 딸이 혼자 나가는 게 걱정됐거든요. 엄마,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3개월 동안 충분히 의지했어. 이제 진짜 혼자 서는 연습을 해야지. 그날 저녁, 딸과 함께 동네 카페에 갔어요. 딸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 딸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말해줘서. 엄마가 말 안 했으면 나는 계속 바보로 살았을 거야.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왜 이렇게 잔혹하게 현실을 보여주냐고 원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도 많이 고민했어. 말할까 말까. 잘했어, 엄마. 그리고 민호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려 했을 때도 엄마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사실 저도 그때 많이 흔들렸어요. 민호의 말에 딸이 정말 저를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정말 엄마가 부담스럽지 않아? 딸이 크게 웃었어요. 엄마, 부담스러우면 3개월 동안 같이 살았겠어? 오히려 엄마 덕분에 많이 회복됐어. 그때 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어요. 딸이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호야? 제가 물었어요. 응. 또 만나자고.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해. 다시 시작하자고. 뭐라고 답할 거야? 이번엔 아예 차단할까 해. 딸이 말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그런데
갑자기 딸이 웃더니 말했어요. 엄마, 있잖아.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나 요즘 누구 만나고 있어. 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 언제부터? 회사에서 새로 온 과장님. 이혼 사실 알고 있고 천천히 만나자고 하시는 분이야. 딸이 수줍게 말했어요. 아직 연애 감정은 아니고 그냥 좋은 친구로 만나고 있어.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엄마, 걱정 마. 딸이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분은 엄마를 꼭 뵙고 싶다고 하셨어. 정말? 응. 엄마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야기했더니 그런 어머니를 둔 사람이 부럽다고 하시더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 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나만 챙기느라 엄마 인생은 뒷전이었잖아. 딸이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도 엄마만의 행복을 찾아. 딸이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엄마, 그때 반찬 들고 갔을 때 정말 신의 한 수였어. 만약 그때 안 갔으면 딸아,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엄마의 육감이었나 봐.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면 정말 하늘에서 도와준 거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딸이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야? 그때 정말 힘들지 않았어? 나한테 그런 잔혹한 현실을 말하는 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내가 거짓 속에서 사는 게 더 잔혹하다고 생각했어. 딸이 제게 와서 꼭 안았어요. 고마워, 엄마. 진짜 고마워.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딸은 계속 모른 척하며 살았을까? 아니면 언젠가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까? 하지만 확실한 건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요.